구해봐라. 자, 미분계수를 주고 극한을 구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f에 프라임 1을 너가 지금 2라고 되어 있는데 요 미분계수의 형태는 함수값끼리 뺀 거를 뭔가 그 괄호 안에 있는 걸로 서로 뺀 그 다음에 극한을 보낸 그런 걸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구조가 맞는지만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자, 분자는 1-2h에서 1 더하기 3h를 뺀 형태. 자, 분모에 원래 h 있는데 안 쓸게요. 봐봐. 구조를 일치를 시킨다는 건 뭐냐면 요거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부분 있지. 얘네끼리 서로 뺀 게 분모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빼보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5h가 아니라 마이너스 5h가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5h는 원래 없던 거니까 다시 곱해주고 원래 있었던 h를 나눠주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분이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5로 수렴을 하고요. 이 부분이 미분계수의 정의인 2가 된다고 해요. 이렇게. 응? 아, 여기가 마이너스 2.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시면 10 나온다. 10 넘어간다. 20번 너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극한을 또 계산을 해보자.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구조가 f에서 f를 빼고 괄호 안에 거를 빼고 분모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20번에서 주어진 극한은 f에서 f를 빼지 않았죠. 뭐에서 뭘 뺐냐면 루트 f에서 루트 f를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계수 형태를 이용하시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유리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리화를 해서 미분계수 형태가 되게끔 식을 변형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 자,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먼저 분자를 유리화를 해줍시다. 분자를 유리화를 해서 얘를 뭘로 바꾸냐면 fx 빼기 f1로 바꿔주세요. 분모도 유리화를 하겠습니다. 분모를 유리화하면 x 빼기 1로 바뀌겠죠. 그 과정에서 분자의 켤레는 다시 분모에, 분모의 켤레는 분자에 곱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준비가 끝났냐면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너를 구할 준비가 끝났어요. 자, F1은 4고 F'1이 3인데 여기서 극한을 보냅니다. X를 1로 보내요. 슝. 잘 보시면 요거는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니까 3이고 요거는 1로 가면 분자는 2로 가고요. 분모는 루트 F1로 가는데 루트 F1은 4를 루트 취하면 2죠. 둘이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답은 2분의 3이 된다. 이런 문제였고 22.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22번 일단은 별표 21, 22 같은 종류의 문제인데 굉장히 잘 나옵니다. 내신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제 도함수의 정의를 활용을 해서 요 미분 계수를 구하거나 혹은 도함수를 구하거나 이런 문제인데 천천히 해볼게. 자, 일단 f의 x 더하기 y는 fx fy 더하기 xy. 자, 이와 같은 유형을 풀어내는 방식이 나름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거의 그렇게 풀면 90% 이상은 풀리고 나머지 10%는 지금 못 풀어도 됩니다. 자, 먼저 뭐부터 하냐면 양변에 뭔가를 대입을 해요. xy에 대한 모든 xy에 대해 성립한 거기 때문에 항등식이죠. 항등식을 대입할 때는 약간 유의미한 뭔가를 대입합니다. 뭔가 유의미하다는 거는 여기다 대입해서 뭔가 값이 구해지게끔 대입을 한다는 거야. 너네가 뭐 11 대입해도 되고 22를 대입해도 되지만 뭘 대입하는 게 가장 의미가 있죠? 얘는 둘 다 0을 대입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0을 대입을 하게 되면
얘는 F0이 되고 얘도 F0이 되고 얘도 F0이 되고 얘는 그냥 0인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F0이 0 나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예요. 함수 값을 하나를 구하고 났다면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f'x의 정의를 씁니다. 정의. 도함수의 정의가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x 플러스 h에서 fx를 빼주고 h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요식 자리에다가 얘를 활용한다는 거는 어차피 xy에다가는 임의의 것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y 자리에다가 우리가 h를 대입을 해주세요. 너랑 너랑 너에다가 이렇게 그래 놓고 이 식을 여기서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뭐라고 다시 쓸 수 있냐면 fx fh 더하기 xh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fx를 빼주니까 fx는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h분의 fh 더하기 xh가 남는데 이 부분은 약분이 되죠. 그럼 x는 밖으로 꺼내놓고 요거 극한을 따로 계산합니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참고로 이 유형이 이런 식의 식변형이 조금 약간 어렵기 때문에 애들이 계속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누군가는 이거를 끊임없이 못합니다. 잘하는 애들은 한 번에 하는 애들도 있는데 보통은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야. 그래도 한번 좀 연습을 해서 해결을 하면 얘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보셨으면 좋겠고 요것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h가 0으로 다가갈 때 애초에 f0이 0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써도 괜찮아.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뭐 같은 소리죠. 어차피 f0은 0이니까 얘는 무엇의 정의가 되냐면 f'0, 0에서의 미분계수의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f'x라는 것이 얘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x 더하기 f' 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다고. 근데 문제에서 뭘 알려줬어? f'1이 2라는 걸 알려줬잖아. 양변에 1 넣으면 좌변이 2가 나와야 된다는 건 2는 1 더하기 f'0이고 즉 f'0은 1이고 우리가 f'2의 값은 2에다가 f'0인 1을 더해서 답이 3이 나온다. 요거는 아주 중요한 유형입니다. 자주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베이직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서 식이 다양하게 변형돼서 나오는데 저 정도만 하셔도 된다. 일단은 넘어간다. 자, 24번은 여러분이 그래프에서 뭘 하는 거냐면 요 접선의 기울기의 대소 관계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f'x라는 거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데 f'a라는 거는 자, 이런 식으로 생겨서 지금 보면 a가 한 요쯤에 b가 한 요쯤에 c는 한 요쯤에 d가 한 요쯤에 자, 이렇게 돼 있죠. 보니까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b보다는 좀 기울기가 작은 것 같아. 둘 다 양수이긴 하지만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 정도인 것 같고 D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감소하기 때문에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얘가 제일 작고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D, C, A, B 순이 되겠죠. 그림 그려놓고 판단하시면 되는 30번 다음과 같은 fx가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a 더하기 f'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해봐라. 자,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 밑줄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fx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29번처럼 함수를 위아래로 쪼개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싫으면 내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돼요.
전자가 조금 더 쉽고 후자가 조금 더 어렵지만 후자가 조금 더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봐봐.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라는 거야. fx를 두 개로 나눠. 하나는 x가 마이너스가 있는 거, 하나는 없는 거. 즉 이런 식으로 하나는 넣어, 하나는 넣어. 경계는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이거 미분 가능하다면 어떻게 풀어? 위아래 식 미분해서 마이너스 1 갖다 놓고 대입해서 서로 같다. 이게 끝이잖아. 그지? 이거 미분할 줄 알지? 고해미분법 너미분 넣어, 너미분 넣어, 너미분 넣어, 너미분 넣어. 대입해보시면 A 값은 간단하게 1이 나오는데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풀기가 싫고 미분계수의 정의에 입각해서 풀겠다.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네가 항상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미분 가능성은 원칙적으로는 이거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빼기 마이너스 1분의 절대값 x 플러스 1 x 플러스 a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고 요 부분이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일 때와 우극한일 때가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일 때는 그냥 약분이 돼서 그냥 x 플러스 a가 나오고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마일 플러스 a가 나오고 좌극한일 때는 요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서 약분이 되긴 하지만 마이너스가 앞에 붙고 마일 들어가면 1 빼기 a가 나옵니다. 이렇게 둘이 서로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값은 a는 1 나오죠.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요 방법을 한번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44번. 자, 44번이 어떤 유형이었냐면 우리가 어떤 극한의 값을 여러분들로 구해달라는데 그 극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거꾸로 미분 계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자, 구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생긴 극한을 구하고 싶고 얘는 어느 상황에 쓸 수 있냐면 0분의 0꼴의 극한을 해결할 때 쓸 수가 있는 방법인데 더하기 x, 3x 플러스 2 자, 요거 극한값을 구하고 싶고 일단은 마이너스 1을 넣어봤어. 얘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요. 그래서 0분의 0꼴의 극한이니까 원래대로라면 분자에 있는 식을 조립제법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해서 마지막에 마일 대입해서 값을 계산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 식 전체를 그냥 편의상 fx라고 부른다면 어차피 f-1은 0이니까 주어진 요 극한은 이렇게 생긴 극한이라고. 이렇게 생긴 거라고 사실은. 그렇다는 거는 너는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르면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가 되고 그렇다는 거는 너를 미분을 해서 마일을 대입하면 되죠. 자, f'x만 구하시면 되는데 f'x는 10 x의 9승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지? 마일 갖다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7 나와요. 이렇게. 이거는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47번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자, 다항함수 fx가 다음식을 만족할 때 f'2의 값을 구해봐라. 요 f'1 맨 끝에 있죠? 맨 끝에 f'1 밑줄. f'1 밑줄 치시고 얘는 어차피 어떤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현재 내가 뭔지 모를 뿐 걔를 k라고 써주세요. k f'1 밑줄 치고 k 써줍니다. 자, 그러면 사실 47번은 문제를 내가 이렇게 다시 바꿀 수 있다고. fx라는 다항함수는 2x제곱에 더하기 3kx인데 근데 f'1이 k인 상황인 거야. 그럼 나는 당연히 미분해서 1을 대입해서 는 k니까 k 값이 나올 것이고 f'2를 구할 수 있겠죠. 미분해 볼까? f'x는 4x 더하기 3k인데
그렇다는 거는 F'1은 4 더하기 3K이고 그렇다는 거는 K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F'X는 사실은 4X 마이너스 6이었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2를 갖다 대입하시면 답은 2가 나오겠죠? 답은 4번에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오늘 거 진도 나갈게요. 자,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이 수학을 학습하실 때는 늘 말하지만 그 단원의 목표와 대단원의 목표와 과목의 목표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과목의 목표는 여러분이 미분과 적분을 할 줄 알고 미분과 적분을 한 것이 무엇을 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대단원에 해당하는 함수의 극한, 연속, 그 다음에 미분계수와 도함수 여기까지가 첫 번째 대단원이거든. 즉 첫 번째 대단원의 구성은 여러분이 함수를 미분할 줄 아는 것, 그냥 도함수를 구할 줄 알 것. 너네가 함수를 미분할 줄 아니? 여기까지만 할 수 있으면 사실은 그 뒤에 이어지는 수업을 따라갈 수는 있어요. 왜냐면 오늘부터는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해서 이 도함수라는 것을 내가 구했다면 이 도함수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써먹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수업이고 도함수 활용이 1, 2, 3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뭘 하냐면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할 거예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도함수를 알면 우리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요거 이제 미분계수를 토대로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를 봅시다. 우리가 일단 어떤 fx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함수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가 x는 어떤 t라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점에서 대충 접선 그으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자, x가 t이기 때문에 너의 지나는 점 자체는 t, ft라는 점이 돼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t, ft가 되고 너의 기울기는 어떤 x좌표를 알 때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게 바로 f't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도함수를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도함수를 활용해서 우리는 누굴 구했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어요. 그리고 한 좌표를 알면 당연히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2차 함수를 기준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고 여러분이 궁금한 거는 x는 1에서 접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1이라는 점이 한 요 정도에 있을 거야. 그지? 그럼 1, 어디를 지나가냐면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하시면 1,3이 나오죠. 자, 일단 한 점을 구했어. 두 번째로 할 거는 그 점에서의 기울기만 찾으면 돼.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를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해서 요 도함수를 구해줍니다. 도함수를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함수라는 거는 x값이 정해졌을 때 그 점에서의 fx 입장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제공하는 함수니까 미분해서 1을 갖다 넣으면 우리는 기울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값은 5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그럼 이제 우리는 한 점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겁니다. 이게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거의 끝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 쓰는 거 자체는 쉽지. 5에 x에 1 빼고 3 더하고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야. 그죠? 1,3을 지나고 기울기가 5절인 직선 이렇게 된다. y는. 자, 요거를 일반화한 게 바로 요식인데 요식을 잘 외워주세요. 자, 외울 때 무지성으로 외우지 말고 기울기가 왜 f't가 되는지 그 다음에 왜 지나는 점이 t, ft가 되는지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온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 자, y는 기울기는 f't고요. 지나는 점이 t, ft가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생겼어요.
됐어? 다 했지 그러면? 요게 오늘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파트는 기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쉬운 게 뭐냐면 함수를 주고 너네한테 좌표 주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게 가장 기본 유형. 즉 t 값을 제공하는 유형이 지금 방금 보여드린 요거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우리가 꼭 t 값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 이번에는 점의 x좌표인 t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요소를 제공을 해볼게. 이번에는 기울기가 5짜리인 자, 너의 접선 중 기울기가 5짜리인 접선을 한번 구해볼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사실은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너네가 어떤 식으로 하셔도 되냐면 2x제곱 더하기 x는 5x 플러스 k 놓고 넘겨서 판별식 는 0 k값 구하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어. 그지? 다만 이거는 어디에 한정적으로 구할 수 있어? 이차함수에 한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고 이 방식은 이제 모든 다항함수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 방식 사실은 나아가서 미적분에서도 활용하는 동일한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자 요걸 이제 해볼 건데 거꾸로 이제는 뭘 줬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5라는 걸 줬어요. 그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얘를 준 거야. 즉 너네한테는 누굴 준 거냐면 f't를 준 거라고. 즉 점의 x좌표는 현재 모르긴 하지만 도함수가 4x 플러스 1이라는 걸 아니까 이 4x 플러스 1 자리에다가 t 값을 대입을 해서 1을 더한 값이 너의 기울기인 5가 나오더라.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라고. 그럼 거꾸로 누굴 구해갈 수 있냐면 t 값을 구해 나갈 수 있다고. t 값을 구했으니까 누굴 구할 수 있냐면 여기다 대입해서 다시 한 점을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해줘서 역시 다시 요 접선이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간다고. 요게 두 번째 유형이고요. 즉 두 번째 유형은 기울기를 제공하는 경우. 첫 번째가 접점을 제공하는 경우. 세 번째 유형이 가장 어려운데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의 접선 중 너의 접선 중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접선을 구해라. 자,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한다고. 그럼 잘 봐. 접선의 방정식 기본식은 요겁니다. 요거. 그렇다는 거는 요 함수 위에 있는 모든 접선의 방정식들은 이런 구조를 띠는데 다만 f't 자리에다가는 4t 플러스 1을 넣어야 되고 ft 자리에다가는 2t 제곱 더하기 t를 넣어주면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 일단은 y는 4t 플러스 1 x 빼기 t 더하기 2t의 제곱 플러스 t까지. 자, 요런 식으로 저 선생님이 밑줄 쳤던 저 별표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함수를 대입해서 뭐에 대한 식으로 다 바꿔주냐면 t에 대한 식으로 다 바꿔줘요. x, y와 t에 대한 식으로. 내가 지금 현재 사실 궁금한 거는 뭐냐면 애초에 보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누가 주인공이냐면 t가 주인공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t 값이 나와야 ft도 나오고 t 값이 나와야 f't도 나오고 기울기도 나오고 한 점도 나오고 다 나온단 말이야. 즉 나는 접점의 x좌표인 바로 요 t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이 단원에서의 목표입니다. 쟤를 구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되는데 얘가 지금 0,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0, 마이너스 1을 어디에다 대입하시면 되냐면 여기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준다고. 여기다가 대입할 때 0을 t에다 대입할까 x에다 대입할까? 이거 처음에 애들이 좀 헷갈려해요. 우리가 0,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거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한다고 치면 0은 t 자리에 들어가야 될까? x 자리에 들어가야 될까? 0은 어디에 들어갈 것 같아요? x에 들어가는 거야. x. 얘가 지금 x, y인 거야. 요 자리에 들어가요. t는 내가 지금 현재 알 수 있다고 모른다고 그랬어. 얘는
알 수가 없는 상태야. 모르는 거야. 지금 어디서 접한지는 모르는데 그거를 구하려고 얘를 대입해서 t 값을 구해가는 방식이에요. 구해볼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t제곱 t 더하기 2t제곱 플러스 t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t 값이 뭐가 나오냐면 뿔마 1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죠.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해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t 값을 내가 이제 구했고 t 값을 구했다면 여기서 구해진 t를 다시 우리 원래 요 접선의 방정식 자리에다가만 넣어주시면 접선의 방정식이 구해집니다. 얘가 이제 예를 들면 1 들어가면 5에 x 빼기 1 플러스 3인 거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플러스 1인 거고 이런 식으로 접선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겠죠. 얘가 지금 한 요 정도쯤에서 그은 건데 오른쪽으로 요거 한 개랑 왼쪽으로 요거 한 개,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접점이 두 개가 나오는 저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요. 자, 요게 가장 일반적인 요 유형 세 가지고 그 중에 너네가 딱 봐도 알겠지만 야 얘는 그냥 갖다 쳐대입하면 나오고 얘는 갖다가 기울기 이용해서 띠값만 구하면 바로 나오고 얘는 그 중에서 요 식에다가 대입해서 방정식 풀어야 되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유형이 어려움이 조금 많고 얘가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좀 어렵게. 근데 이대로 나와도 나쁘지 않지. 왜냐면 인수분해가 잘 되니까 t값이 잘 구해지니까 거기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면 당연히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거를 내겠지. 그러면 만약에 2차야.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너네의 생각은 어디에 미쳐야 돼? 2차인데? 나는 근을 구하고 싶었는데 근이 안 구해져.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뭘 쓰는 걸로 가겠어, 당연히? 근의 공식 탈락. 그 전에 2차인데 자 생각해봐. 2차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너네는 거의 이걸로 풀어요. 너네 근의 공식 잘 써? 근의 공식 잘 안 쓸걸? 문제 풀면서 근의 공식 쓰는 거 본 적 있어? 거의 없어요. 1년에 나도 쓰는 횟수가 손꼽아. 보통은 어디로 가? 2차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 뭘 이용해? 알 텐데. 이 정도 모르지 않을 텐데. 머릿속에 있어야. 잘 생각해봐. 뭘 사용해요? 이거는 정형화돼 있어. 잘 봐. 특히 2차식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차례대로 순서에 차례대로 1번 뭐부터 한다? 인수분해. 이게 안 돼? 그러면 뭘 하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요. 거의 이거야. 세 번째가 근의 공식이라고. 즉 무슨 얘기냐면 거의 근과 계수의 관계선에서 정리가 다 된다고. 거의. 여기까지 가는 일이 잘 없어요. 거의 여기서 다 막힌다고. 거의 다 여기까지만 가면 돼. 그래서 이거는 어떤 2차 방정식을 어느 과정에서 만나도 똑같아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한다. 안 돼? 근과 계수를 본다. 근과 계수 아니야? 그러면 근의 공식을 가지고 풀어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뭐 근의 분리라든지 어떤 범위에 대해서는 한판축 막 이런 거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긴 한데 거의 이 정도. 근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자, 그래서 또 해볼게.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해볼 거냐면 배, 근, 접선 중 0, 마이너스 3을 지나는 1콤마로 하자. 1콤마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해봐라. 야, 이게 딱 선생님이 얘기하는 방금 얘기했던 방금과 패턴은 동일한데 인수분해가 안 되고 최종적으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는 유형이라는 건데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여기에다가 또 접선을 갖다가 그을 거니까 아까랑 똑같아. y는 미분한
4t 플러스 1에 x 빼기 t 더하기 2t 제곱 플러스 t. 요 식에다가 1, 마3을 일단은 대입을 해. 마3은 4t 플러스 1 빼기 t 더하기 2t 제곱 플러스 t. 자, 식을 조금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2t 제곱 너가 4 마이너스 1 4t 1 마3이니까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식을 정리해 보시면 이제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는 0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t값이 구해지지가 않죠. 인수분해가 안 되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물어보고 있어. 우리가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너의 두 근을 t1과 t2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t1, t2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얘네가 여기서 구해졌어. 그럼 t1, t2를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얘를 어디다 대입한다고? t1, t2를 어디다 대입해요? t값을 알면 기울기를 구하려면 뭐 어디다 대입한다? 얘를 뭐라고 부른다? 너의 도함수에다가 t를 대입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도함수의 역할을 하는 거는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즉 여러분이 요 t1, t2를 만약에 구했다고 치면 이 t1, t2를 여기다 대입한다고. 즉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4 t1 더하기 1 4 t2 더하기 1의 곱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근각에서 얘기를 하는 이유를 이제는 알겠죠. 그죠? 자, 여기서 또 조금 센스 있으면 이거를 또 전개해서 굳이 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얘를 근계수로 안 하고 항등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도 알고 계세요. 자,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렇게 생겼어. 그지? 너네가 이런 구조를 구하고 싶어. 얘를 16으로 묶어냅니다. 이거는 조금 고급 기술이긴 해. 본 적은 있을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뭐 넣으면 돼? 뭐 넣으면 이게 나? 이만큼? t에다가 항등식이니까 4분의 1 들어가면 저거 나오지? 4분의 1 들어가면 아니죠.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들어가면 요거 물론 마이너스가 붙긴 하지만 그래서 t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딱 대입하시면 얘가 뭐 나오면 4분의 1 더하기 t1 4분의 1 더하기 t2 그래서 요 구조가 딱 나와요.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공수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돼 있다면 풀이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돼야 된다는 거야. 사실은 요 전까지가 접선에 대한 이야기고 뒷부분은 다 공수죠. 그죠? 그래서 넣으면 돼. 저기다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1 넣고 앞에 16 곱해주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접선의 방정식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해봤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의 구조는 이렇고요. 두 번째, 오늘 수업의 목표 첫 번째, 접방을 구할 줄 안다. 접방 구하기. 두 번째, fx와 gx가 접한다. 의 해석하기. 세 번째, 마지막은 요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 요거는 가볍게만 하셔도 된다. 이 두 가지가 오늘의 메인이에요. 접방 구하기는 다 했고요. 자, fx와 gx가 접한다의 해석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너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이겁니다. 너는 어디서 접하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거를 x는 t에서라고 할게요. x는 t에서. 그렇게 되면 첫 번째는 접한다는 건 그 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t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f, t와 g, t가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하게 만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딱 접하는 거죠. 접한다는 거는 그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가진다는 얘기고, 그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가진다는 거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 그림으로 보여줄게. 자, 이렇게 생긴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x는 t예요. 접한다는 건 이와 같은 어떤 위치 관계를 말하고, 자,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사이에. 즉 얘랑 접하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t에서의 접선이 서로 일치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된다고. t에서의 접선이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함수값도 일치해야 되고 기울기도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해석한다고. 이거를 나아가서 어떻게 해석할까? F와 G를 계속 서로 비교를 하고 있어. F와 G를 한 번만 비교했으면 모르겠는데 F와 G도 비교했지만 F'과 G'도 비교했죠. 서로 다른 두 함수를 계속해서 비교하는 상황은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정의해서 풀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F에서 G를 뺀 함수를 hx라고 정의를 하면 이 hx에 대해서 새롭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hx는 ht는 h't는 정확히 0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뭐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 서로 뺀 함수 정했을 때 t는 뭐 어차피 너랑 같으니까 빼면 당연히 0이고 너랑도 같으니까 미분해서 빼도 0이고 이렇게 된다고. 미분하면 따로따로 미분 된다며. 그치?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 우리가 함수끼리 서로 접할 때는 일반적으로 식에 대한 도입을 어떤 식으로 주냐면 함수를 서로 빼가지고 hx라는 함수를 놨을 때 걔가 함수값도 미분계수도 0이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근데 요 부분이 이제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함수들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미적분은 어떤 함수들에 대한 상황을 다루냐면 다항함수를 다루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hx가 다항함수가 되면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0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hx는 x 빼기 t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간다고. 지난 시간에 나머지 정리 가지고 이제 얼핏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쓰냐면 hx는 x 빼기 t의 제곱 뭐 qx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그래서 제곱을 인수로 갖게 돼요. 이게 접한다의 해석입니다. 접한다의 해석. 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저번 수업보다 쉽다고 그랬는데 약간 정신 나갈 것 같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서로 빼가지고 뭐 어쩌고 하는. 아까 접한 구하기 요거 할 줄 알면 돼 일단은. y는 f't x 빼기 t 더하기 ft. 두 번째가 접한다 해석하기. 요게 이제 근데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식이야. 예를 들어 볼게. x 3승 더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 너와 x는 아니지 y는 kx 너가 접할 때 뭐 k 값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봐봐.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너랑 y는 너가 이제 접하는 거니까 어디서 접하는지 문제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현재 모르죠, 그죠? 현재 모르기 때문에 그 접점을 가정을 합니다. 보통은 t라고 가정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는 t 3승 더하기 t 플러스 1 너는 k, t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을 미분을 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얘를 미분하면 3t제곱 플러스 1 나오고 이쪽을 미분하면 k가 나온단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생겼지. 그럼 요걸 여기다가 대입해서 너가 이제 이런 식으로 더하기 t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너랑 같다인 거니까 넘겨서 이제 t 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선생님이 아무나 쓴 거라서 아마 인수분해는 안 될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t 값이 구해지게끔 출제를 하겠죠.
혹시나 출제가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게 나온다. 그럼 역시 뭘로 간다? 근과계수의 관계로 갑니다. 거의 근과계수 관계. 아니면 나아가서는 뭔가 접선의 개수 판단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우리 그래프와 방부등식 파트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요걸 할 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빼는 거에 대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우리가 함수에 도입을 줄 때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서 오늘 테스트에 있었던 이런 거 있었지. 리미트 이런 거 한번 볼까?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2는 3. 자,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자리인 3차 함수이고 f2가 1이래요. 자, 이때 f3의 값을 구해볼래? 자, 이런 조건이 나와 있다고 칩시다. 이와 같은 조건을 fx 3차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활용 및 해석인데 선생님이 하나만 물어볼게. 너네 이런 게 있어. fx가 2차 함수야. 자, 이런 게 있어. 근데 요런 데를 지나간대. 야, 이걸 지나간대. 너네 보고 f1 구해달래. 어떻게 풀어? 어떻게 푸는 게 맞아? 대입하고 연립. 그런 의도였으면 내가 물어보지도 않겠죠. 아, 이게 그냥 대입 후 연립으로 보이시면 굉장히 곤란해요. 얘는 이거를 다 대입해서 연립을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얘도 사실은 여기다가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갖다 넣고 2는 1 갖다 넣고 f1은 2 갖다 넣고 f'1은 3 갖다 넣으면 식세계 미지수행이니까 나올 거라는 게 보이지. 얘도 식세계 미지수행이니까 나올 거라는 게 보이지. 하지만 개 같은 풀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풀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방식으로 안 풀어요. 그건 교과서적인 풀이고 얘 같은 경우에 해석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점들 간의 관계를 본다고. 너네가 이거는 조금 잘 안 보이겠지만 뭐 이런 거 있어. 뭐 3차 함수인데 fx 3차 해놓고 f1은 2, f2도 2, f3도 2. 그럼 너네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혹시 갖다가 다 대입하는 또라이가 있나요? 이거 갖다 다 대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건 보통 어떻게 해? 앞에 초고차항 묶고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해놓고 는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 이건 알잖아. 그지? 얘는 이렇게 하면서 얘는 왜 대입하려고 그래? 이거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무조건 어떻게 가는 게 좋냐면 두 점을 골라. 이렇게 골라도 되고 이렇게 골라도 되고 이렇게 골라도 돼요. 뭐 이렇게 골라도 되고. 근데 나는 얘가 좀 만만해. 왜 얘가 만만하냐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정확히 1자리가 나오거든. 맞아? 1 갈 때 1 가자.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y는 어떻게 돼? x 빼기 2분의 3 아니야? 아니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너야. 그럼 너와 fx의 관계를 잘 생각해보면 fx와 너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와 2분의 1일 때 서로 만난다라고 해석이 된다고. 됐어? 요거 이해가 다시. 자, 나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내가 마음대로 정의를 했고 이 직선과 이 fx는 같은 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 두 점에서 서로 만난다로 해석이 된다고. 서로 만나면 어떤 특징이 있다. 뺀 함수가 그 점에서 함수값이 0이 된다고. 즉 서로 빼준다고. 너에서 너를. 자, 빼볼게. 요걸 빼보면 fx 빼기 x 더하기 2분의 3이 뭘 인수로 갔냐면 너랑 너를 인수로 갔는데 그러니까 뭐만 남냐면 최고차항 a에 x 제곱 빼기 4분의 1이 남습니다. 보이나요? 나는 이거를 다 연립하는 과정에서 여기서의 직선의 방정식만 구했을 뿐인데 요 미지수가 드라마틱하게 3개에서 하나로 줄었죠. 이제 마지막 거는 대입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이건 대입을 하는 게 맞아요. 대입하면 A값 나오고 F1의 값이 나오겠지. 그지? 자, 이와 같은 풀이를 여러분이 안다는 가정하에서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모르니까 일단은 알려드렸고
자, 그래서 요건 이렇게 푸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으로 너와의 관계를 가지고 함수 fx라는 것에 미지수를 줄여가는 방식이에요. 참고로 접선의 방정식 파트에서는 이거를 계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왜냐하면 뒤에 계속 나와. 너랑 접할 때는 내가 맨날 뺀 다음에 제곱을 인수로 갖고 이런 식으로 막 쓰거든. 너네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고. 자, 봐. 너와 너는 일단은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정보를 줘. 하나는 뭐 f1에서의 함수값, 하나는 f1에서의 미분계수. 자, 이 둘을 가지고 당연히 뭐가 만들어지겠니? 우리는 함수값과 미분계수를 알면 누구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 요거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요렇게. 그지? 그럼 당연히 누가 구해줘? 접선의 방정식이 구해준다고? 접선의 방정식이 누구야? y는. 기울기 3x 1 들어가서 2가 나와야 돼. 빼기 1. 자, 이렇게 된다. 이게 지금 요식에 대한 해석이에요. 너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러면 다시 이거는 이 fx와 접한단 말이야. 어디서? x는 1에서 이렇게. 그러면 서로 접하면 어떻게 한다고? 함수끼리 서로 뺀 게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고. 그러니까 나는 식에 대한 도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fx는 접선인 3x 빼기 1을 빼면 x 빼기 1에 제곱을 인수로 갖고 하나는 미지수라서 몰라요가 된다고. 이렇게. 그럼 갖다 대입하면 바로 나오자. 알파 나오니 끝났죠. 이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사실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접선을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 됐죠? 너무 빨라? 어차피 어느 정도는 외워야 돼. 그래서 결론 뭐 한다? 접한다, 서로 뺀다. 접한다, 서로 뺀다,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됐죠? 어떤 점에서 접하는 함수끼리는 서로 빼면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여기서는 다항함수밖에 안 다루니까. 미적분을 하시게 되면 혹시나 그때는 어차피 다항함수가 아닌 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는 못해요. 그거는 뭐 나중에 걱정할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롤의 정리와 어쩌고가 나오는데 저거는 먼저 할까 아니면 잠시만 접선 뭐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고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랑 롤의 정리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가 있는데 별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너네 우리 함수의 연속 단원에서 했던 사이값의 정리 혹시 기억하니? 사이값 정리는 어떤 식이었어? 한쪽으로 다 때려 넘겨. 는 0으로 바꿔. 그리고 여기다가 구간의 양끝을 막 대입해. 양끝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의 부호가 달라지면 실근이 있다. 이게 결론이었어. 그지? 얘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근데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는 얘가 이쪽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평균값 정리에 조금 특별한 케이스가 롤의 정리입니다. 자, 평균값 정리는 뭐냐?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은 이러한 순간이 존재한다에 대한 얘기예요. 조금 엄밀하게 다시 써드릴 건데 먼저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자.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많이 보게 되는 3차 함수가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는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만 다루는 거고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와 같은 A, B의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미분계수와 같다라는 거는 미분계수는 기하학적으로 뭘 뜻하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는데 그 둘의 기울기가 같다는 거는 너와 평행한 접선이 예컨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여기도 존재하겠죠. 그죠? 그래서 평행한 접선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A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그런 어떤 미분 계수가 존재하게끔 하는 어떤 이런 C값이 존재하는데 평균 변화율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관찰을 하고 미분 계수는 X가 C일 때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C는 A와 B 사이에 있어요.
조건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닫힌 구간에선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한 그런 함수에 대해서 어떤 임의의 평균 변화율과 그 미분 계수가 같도록 하는 미분 계수 요 접점의 x좌표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얘랑 평행한 접선 그을 수 있니? 그냥 그거예요. 그냥 연결해 놓고 평행한 접선 찾을 수 있나?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해볼게 또. 자, 이렇게 해놓고 이번엔 A, B를 이런 식으로 잡아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평행한 접선 찾아볼게. 요것도 평행하고 요것도 평행해요. 평균값의 정리의 결론은 뭐냐면 요 접점의 x좌표를 찾는 거야. 얘를 찾는 거라고. 얘. 근데 조금 여러분이 그나마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평균값 정리는 항상 이 구간 내에 C를 찾는 거예요. A, B 구간 내에서 찾는 거야.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사실. 그래서 평균값 정리에서 여러분이 C값을 구했다면 반드시 저 구간 내에 속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단답형에서 여러분이 실수가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야. 3차식에 대해서 평균값 정리 썼더니 해가 2개가 나와서 2개를 다 썼더니 정답이 이제 맞지 않는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롤의 정리는 뭐냐? 롤의 정리는 그 평균 변화율이 0인 순간이에요. 너가 는 0일 때. 즉 FA와 FB가 같을 때 FA와 FB가 같으면 그러면 그걸 우리는 롤의 정리라고 부른다고. 롤의 정리를 굳이 왜 구분을 해서 따로 얘기를 하냐면 롤의 정리는 결국에는 무엇의 존재성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어떤 구간 내에 F'C가 0이 되는 어떤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야. 사실은 도함수 입장에서는 도함수의 실근의 존재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롤의 정리는 F'X의 실근의 존재성을 판단할 때 활용을 한다고. 근데 너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수의 연속 파트에서 실근의 존재성과 관련된 정리가 뭐다? 어떤 구간 내에 실근이 있네 없네 하는 게 뭐였어? 이름이 뭐라고?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는 누구에 대한 실근의 존재성이냐면 F'X가 아니라 Fx에 대해서. 그죠? 즉 여러분은 F'X의 실근의 존재성에 대한 판단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F'X라는 함수에서 사이값 정리를 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fx에서 롤의 정리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fx에서 롤의 정리를 쓰겠다는 거는 ab에서의 함수값이 같은지를 보는 거고 f'x에서 사이값 정리를 쓰겠다는 거는 f'a와 f'b의 부호가 다른지를 확인을 하는 거라고.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기니디로 아주 잘 출제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f'x에서 사이값 정리를 쓰는 거냐 fx에서 평균값 정리를 쓰는 거냐 결론은 똑같지만 그것을 쓰기 위한 조건이 달라요. fa와 fb가 같다 롤의 정리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다 사이값 정리 이렇게 들어간다. 원래 둘 다 써봐야 된다고 모른다고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됐나요? 그래서 이거 하면 돼. 예를 들어 볼게. 쉬운 거 하나 하자. 여러분 2차 함수 좋아하니까 2차 함수로 하나 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y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 이렇게 있대요. 너의 위의 점 닫힌 구간 1부터 5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해라. 예컨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럼 너네가 뭐 보는 거야? 1부터 5까지 뭘 구할 줄 알아야 돼. 먼저 1부터 5까지에 누굴 구한다고? 평균 변화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C에서의 미분계수 쓴다고. 즉 식으로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는 F'C. 자,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래, 그럼 해볼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평균 변화를 써보면 1 들어가면, 아니 5 들어가면 5 들어가면 6 나오나요? 6 빼기 1 들어가면 마이너스인가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너는 자 미분하면 요거를 미분하고 y 프라임이라고도 씁니다. 어쨌거나 프라임을 붙이면 미분한 거예요. 20 빼기 4. 짠. 이거 그냥 방정식 해결할 수 있냐고 묻는 거야. 그럼 좌변은 1 나오고 넘어가고 2로 나눠 1 안 나오죠. 좌변 2 나오고 4 넘어가고 2 나누면 C 값은 3이 되지, 그지? 자, 여기서 평균값 정리 2차 함수에는 어떤 특이점이 존재합니다. 잘 봐. 여기 지금 1이고 5인데 이 두 점을 연결한 거죠. 이것도 너네 알 법한데 너랑 평행한 접선을 가지는 접점 x좌표는 항상 어떤 특징이 있어요? 모르는구나. 중등 과정에서 2차 함수 안 배우나요? 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중등 내신을 잘 안 해서. 자, 항상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3이에요. 왜 그렇게 될까요? 너와 너의 관계는 일단은 요 직선을 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4짜리인데 기울기가 2짜리인데 기울기를 내가 모른다 칠게. 그냥 mx라고 놓을게. mx 플러스 n이라고 놓을게. 그냥 mx 플러스 n 프라임이라고 놓을 수 있지, 그지? 자, 이렇게 놨다 쳐. 그러면 우리가 저 식에서 너를 뺀 게 1과 5에서 만나야 돼요. 그죠? 그럼 빼본다고. 빼봐.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 빼기 mx 플러스 n. 너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x 빼기 1, x 빼기 5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가 요 접점 얘가 3이라는 거는 동일한 방식인데 저거에서 너를 뺐을 때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냐면 이 부분만 n'으로 바뀌는 거고 n'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알파를 기준으로 중근을 가져야 되죠. x 빼기 알파의 제곱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근데 너가 지금 n과 n'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는 뭔가 어떤 상수항만큼만 차이가 난다는 건데 잘 보시면 상수항이 달라진다고 해서 1차항의 개수가 달라지진 않죠. 1, 2차는 일정합니다. 즉 얘가 평행한 관계에 있을 때는 요 두 근의 합이나 요 모든 근의 합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1 더하기 5가 2알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증명은 이렇고 결론은 이렇다고. 결론을 좀 기억해줘. 너와 너의 평균에 항상 요 x좌표가 존재한다. 그래서 보통 조금 풀 줄 아는 애들은 1부터 5 2차 함수야? 사이값 정리야? 그러면 3이네. 이런 식으로 그냥 나온다. 평균값 정리네. 그러면 3이 나온다고. 예컨대 여기가 10이고 12가 나오면 그냥 11이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항상 너와 너의 중점에서 사이값 정리를 만족하는 x좌표가 존재한다. 이런 건 상식적으로도 알고 계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됐죠? 자,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풀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오늘 것도 사실 중요도로 치면 중요도가 살짝 떨어지기는 해요. 근데 기본 접선의 방정식 쓸 줄 알기, 접한다 해결할 줄 알기. 요거 두 개만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보자. 기본 문제 4-1번 하나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다음 너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x 플러스 c일 때 abc의 값을 다 구해봐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 y는 x 3승 그 다음에 ax 플러스 b. 자, 요거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점은 2,4고요.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을 문제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y는 x 플러스 c래요. 풀이 방법을 두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요거의 x좌표가 2일 때 접점 x좌표를 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법.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준비물은 도함수입니다. 도함수를 준비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2를 갖다가 넣어서 이제 기울기를 구해줍니다. 2를 갖다 넣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12
더하기 a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접선의 방정식은 사실은 y는 기울기 12 더하기 a의 x 빼기 2,4 지난다는 거는 문제에서 나와 있죠. 자, 이렇게. 근데 너랑 일치한다는 거야. 서로 일치한다는 거고. 그러면 기울기가 여기서는 1짜리고 여기서는 12 더하기 a니까 a 값은 쉽게 마이너스 11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 대입하면 c 값은 사실은 쉽게 2가 나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 원래 함수에서 2,4를 지나가야 되니까 너를 이쪽에다 대입하시면 8 더하기 2a 더하기 b가 4가 나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접한다를 활용한 풀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는 어떻게 해석해 볼 거냐면 이 두 함수가 에서 접한다로 갈 거야. 참고로 첫 번째 풀이보다 두 번째 풀이가 쉽고 간결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은 C값은 쉽게 나와.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러면 접한다는 어떻게 한다고? 함수끼리 서로 뺀다고. 그랬을 때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너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게 끝이야. 그 다음엔 항등식이야.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해볼게. x3승 ax b 마이너스 x 플러스 2. 함수끼리 일단은 서로 뺐죠. 이 뺀 함수가 3차 다항식이지, 그지? 즉 x 마이너스 2에 제곱을 일단은 인수로 가져야 되고 뭔가를 하나를 더 인수로 가져야 돼요. 얘는 모른다. 아직은 몰라. 얘가 결정이 나면 끝이야. 그 다음에 양변을 잘 관찰을 해본다고. 항등식이라고 했죠. 항등식은 일반적으로 뭘 가지고 잘 푸냐면 근과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잘 풀어요. 혹은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어. 근과계수 자체도 사실은 어떤 항등식에서의 계수 비교법인 거죠. 근데 뭘 쓰면 제일 좋을까? 지금 요 좌변에 있는 식 중에서 내가 사용하기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근과계수 관계를 쓴다면 뭘 쓰는 게 제일 좋지? 누구를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보니까 뭐? 틀려도 돼요. 좌변을 잘 봐봐. 좌변이 3차식이긴 한데 뭔가가 좀 특별한 3차인데 1차랑 상수항 같은 경우에는 알 수가 없지만 누구는 알 수 있어? 2차항의 개수가 없다는 거는 2차항이 0이라는 소리인데 2차항은 무엇에 영향을 줘요? 모든 근에 뭐랑 관련돼 있어? 합이랑 관련돼 있죠. 즉 모든 근의 합이 0이라는 소리야. 우변의 모든 근의 합이 0이려면 제곱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중근이라고 부른다고. 전개식에선 두 번 들어간다고. 2 이런 식으로 두 번 들어간다고. 하나는 누구야? 알파지, 그지? 자, 2가 중근이면 알파는 얼마게?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될까? 4가 돼야 돼요. 왜냐면 모든 근의 합은 항상 여러 번 더해지게 돼 있어. 왜냐면 전개식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집합의 개념이 아니에요. 집합의 개념이 아니라 2가 제곱을 인수로 가지면 전개식에선 두 번 들어간다고. 그지? 원래 이게 근과계수의 관계상 이렇게 묶은 거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근데 전개식을 했을 때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0인데 알파랑 베타랑 둘 다 1이고 감마는 마이너스 2고 감마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때? 이렇게 해서 푸는 게 A, B를 훨씬 더 구하기가 쉽지만 너네가 아직 쓰기는 조금 어렵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되는 고급 기술입니다. 고급 기술. 고급도 아니에요. 그냥. 자, 여러분 이렇게 가셔도 된다. 여기서 미분해서 기울기 구해서 너랑 같다. 잘 비교하고 대입하고 처음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그래도 한 번 정도 해봤다. 그래? 그럼 어디씩 딱 빼. 제곱 인수 갖고 근계수? 그럼 딱 나와요. 이렇게 풀면 이제 좀 그래도 미적을 좀 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괄호 2번 같은 경우에는 두 점에서의 접선이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일단은 위에 두 점이죠. 위에 두 점. y는 자, a, b, c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고 ax의 3승, bx의 제곱, cx까지 그리고 1,3과 2,0을 지나요. 1,3, 2,0. 근데 접선이 평행 밑줄. 접선이 평행하다는 거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F'1과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F'2가 서로 같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되거든. 자, 요걸 이용해서 ABC를 구해봅시다. 일단은 요렇게 주어졌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를 그냥 다 대입해서 연립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식을 좀 잘 세워주시면 좋은데 또 이걸 가지고 세우라고 해서 또 이거 가지고 직선 만들고 있습니다. 약간 아쉽죠. 나쁘진 않아. 아까 설명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잘 관찰해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 0,0을 지나가죠. 그러니까 내가 두 점을 활용할 거라면 얘랑 얘를 쓰는 게 조금 더 센스 있죠. 이렇게.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최고차항은 뭐 A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미지수를 조금 바꿔서 x에 x 빼기 2에 mx 더하기 n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조금 좋아요. 이걸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그 다음에 요거 요 자리에 1,3 넣을게. 그럼 1,3 들어가면 마이너스 m 더하기 n이 3 나오고 F'1과 F'2가 같다는 거는 요걸 이제 미분을 했을 때 너의 도함수 기준에서 도함수의 대칭 축에 대한 얘기거든. 그거를 뭐 여기서 가셔도 되고요. 어차피 너의 최고차항이 m이라고 썼는데 얘가 지금 a니까 이건 사실은 a죠. 이렇게 써주셔도 괜찮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 이용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 미분해서 1 넣고 2 넣고 서로 같다. 걔는 이제 식을 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미분해서 1을 갖다가 넣은 거. 근데 여기다가 넣기보다는 여기다가 미분 넣은 게 좀 더 편하지 않나? 저거는 3a. 그러면 x제곱 2bx 플러스 c인데 이와 같은 정보는 정말로 대입해서 서로 같다를 쓰라는 게 아니라 얘가 2차식이기 때문에 너의 대칭축의 위치를 제공합니다. 1, 2.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즉, 너의 대칭축의 위치가 너와 너의 평균, 즉 너의 근의 합이 너와 너인 3이 돼야 되겠지, 그지? 즉, 여기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a분의 2b가 3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요 식에서 요거 a, b의 관계를 잘 보시면 이거를 너가 1창, 2차 요거 전개식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요게 일단 첫 번째고 요거 전개식상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요 b를 구한다고 쳤을 때 여기 n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여기서의 1차 항이랑 x가 곱해진 게 bx 제곱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2a 더하기 n 이렇게 나와요. 너가 이제 b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고 연립하시면 풀리게 되는 뭐 이런 형태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다 대입해서 연립을 했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미분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걸 인수로 잡게 되면 곱의 미분법을 해야 되잖아. 너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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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다 1과 2를 대입해서 비교하는 게 불편하죠. 사실은 그냥 ABC 놓고 요거 답지 풀이 한번 볼까? 밑에서 한 중간쯤에 너를 그냥 다 대입해서 서로 다 연립을 했죠. 식 3개 ABC 놓고 ABC 놓고 연립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는 또 나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이게 불편해졌던 이유는 뭐냐면 미분계수를 활용하기가 불편해서 그래요. 미분을 하기엔 이 식이 조금 더 적합하다는 거야.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때가 있다. 넘어간다. 자, 4-2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1인 점에서 같은 직선에 접할 때 밑줄 치시고 서로 접한다 써주세요. 서로 접한다. 4-2번이 바로 뭐냐면 함수끼리 서로 접하는 상황. 근데 그 접점의 x좌표를 준 거죠. 마이너스 1이라고. 4-2번. 기본 문제 4-2번. 67페이지. 접한다에 대한 해결은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 일치한다. 두 번째는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일치한다. 미분계수를 구하려면 함수를 미분해서 x좌표를 대입한다. 여기서는 접점을 아니까 쉽게 대입하시면 되고
접점을 서로 모르는 경우에는 접점을 t로 가정해서 문제를 t값을 구하려고 애를 쓰시면 됩니다. 보통 어려운 문제들은 보통 접점을 잘 안 줘요. 이거는 접점을 주는 건 사실은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고.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각각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다 대입해서 연립하는 방식.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함수끼리 서로 접할 때는 어떻게도 풀 수 있다 그래서 함수를 서로 빼서 그 점에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그 다음에 계수를 잘 비교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항등식의 원리. 두 번째 방법이 조금 여러분이 나중에도 계속해서 쓰이는 좋은 방법이니까 기억을 해달라고 했고, 첫 번째가 범용성이 있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 방식이 미적분, 즉 함수가 다항함수가 아닌 경우에도 쓸 수 있는 방식. 자, 접한다는 건 함수값이 일치해야 되니까 위아래다 마일을 대입합니다. 마일 마이너스 a가 되고 b 플러스 1이 되겠죠? 일단 서로 요게 같아야 돼요. 두 번째는 미분 계수가 같아야 됩니다. 위아래 미분에서 마일을 대입합니다. 3x제곱 플러스 a니까 3 플러스 a가 나오고 밑에 거는 2bx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b가 나오죠. 자, 요거 연립하시면 이제 a, b 값이 손쉽게 나오는 양변을 서로 더하는 게 구하기가 좀 쉽겠죠.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2니까 넘어가 보면 b는 마이너스 1 나오나? b가 마일이면 a는 마이너스 1 나오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a, b가 둘 다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자, 요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함수를 서로 빼. 이렇게. 자, 이 문제에서 두 번째 방법이 더 낫다라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방식은 다양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고 때에 따라서는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 봐봐. x3승 마이너스 b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1. 너는 x 플러스 1의 제곱 x 빼기 알파인데, 자, 항등식 너네가 뭘 이용해서 뭘 결정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알파를 당연히 결정하면 끝인데 누구를 이용하면 되는 거야 이번에는? 항등식이니까 누구를 이용할 것 같아? 아까는 2차항의 개수가 0인 걸 이용을 했어. 이번엔 뭐 이용하겠니? 상식적으로 상수항을 이용을 하겠지. 얼마겠어? 알파가 얼마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지. 문제에서 뭐 구해달래? AB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잖아. 그럼 이제 전개를 해서 AB를 찾든지, 때에 따라서는 문제에서 보통은 뭐 A 더하기 B를 구해라, 뭐 A-B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내지. 그러면 요걸 이제 그대로 이용해서 A 자리에다가 1을 넣는다든지 마일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A 플러스 B와 A 빼기 B 같은 거는 또 손쉽게 구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항등식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쓰느냐는 다항함수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할 줄 알면 요 미적분 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점이 많습니다. 공수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립이 되셔야 되고 미적분에서 어떤 부분의 원리를 사용을 할 수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자, 유제 4-4번 여러분이 또 풀어보겠습니다. 4-4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에는 ax 플러스 2라는 직선과 y는 x3승이 서로 접한대. 이번엔 유제 4-4번. 기왕이면 둘 다 한번 이용해 보세요. ax 플러스 2와 x3승인데 하나는 요 방식, 초록색 방식. 두 번째는 저와 같은 서로 빼는 방식. 근데 이제 유제 4-4가 4-2번 기본 문제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지. 얘는 지금 현재 누구를 알 수가 없어? 접하는 점에 x좌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접점을 t로 두고 푼다. t로 두고 풀어보세요. 그럼 풀려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접점을 알 거라는 생각은 버려. 보통은 접점을 몰라. 접점을 문제에서 주는 경우 쉬운 문제 말고는 없어요.
거의 다 모른다고 생각하면 돼. 무지성으로 t로 놓고 푼다고. 그리고 두 식을 잘 열림만 하면 돼. 대수 지금 어디 나가고 있죠? 한 번 했나? 아니면 아직 안 했나? 아직 안 했어? 아, 그래? 삼각함수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쪽이 이제 극대극소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삼각함수가 조금 더 어렵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미분 계수 파트는 사실은 미적분이 좀 어렵고 지난 수업 내용이 사실 조금 어렵고 극한도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구분을 해주는 거야. 이 초록색 방식의 풀이만 할 줄 알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빨간색은 미적분 원 다항함수일 때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인 거고 초록색 방식으로라도 풀면 일단은 괜찮습니다. 자기는 초록색 방식이 수월하게 잘 된다. 빨간색도 해보자는 거야. 자, 해볼게. 접점 모르지? x는 t라고 나. 접한다. 해볼게. 자, t에서의 함수 값이 같아요. 하나는 at 플러스 2와 t의 3승이 같아야 되고 t에서의 미분 계수가 같아요. 그럼 원래는 미분을 해서 t를 갖다 넣는 거지만 결과는 사실 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랑 똑같죠. 이거인 거지. 너를 대입해서 인수분해를 하셔도 되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원래 아래식에다가 t를 곱해서 위아래를 서로 빼는 걸 선호하기는 하는데 그냥 대입합시다. 상관은 없어요. 3 t 3승 플러스 2는 t의 3승 t 값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보이죠? 넘어가서 계산해 보시면 t의 3승이 마이너스 1이라서 t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t가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 a는 3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a 값이었고요. 이게 일단 가장 정석적인 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뺍니다. 보통은 차수가 높은 거에서 빼죠. 혹은 요 최고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만드는 형태로 보통은 뺍니다. 너는 t에서 접하는 거니까 x 빼기 t의 제곱을 인수로 갖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결정을 할 건데 이제 쓰지 말고 좌변을 잘 보세요. 좌변은 사실은 두 가지나 정보가 있어. 첫 번째는 뭐? 모든 근의 합이 0이라는 거. 보니까 t가 중근이야. 나머지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2t가 돼야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2t인 거죠. 이렇게. 맞아?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2야. 너의 상수항은 t제곱 곱하기 너예요. 2t의 3승이죠? 요게 마이너스 2죠? 보시다시피 누가 나와요? t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지. 두 번째 거는 요 전개식에서의 상수항을 비교한 거예요. 양변에서. 근데 보니까 이게 얘보다 또 무조건 낫다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애매하죠.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유용한 경우가 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6번은 선생님이 풀어볼게요. 자, 두 포물선의 동그라미 교점에서 접선이 직교 밑줄. 지금 x제곱이랑 a-x제곱이랑 교점이 있대. 는 서로 갖다 넘겨서 계산을 해보시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x는 뿔마 루트 2분의 a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a 값은 이제 양수가 돼야만 하고요. 그래야지만 교점이 있으니까. 근데 접선이 서로 직교한다는 건 어떤 상황인 거냐면 하나가 이렇게 돼 있고 하나가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데서 서로 이런 식으로 접선이 서로 수직일 수 있죠. 이렇게 서로의 접선이 직교한다는 건 약간 이런 상황인데 기하학적으로는 그러면 2분의 루트 a를 양쪽에 도함수에 넣었을 때 그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그럼 너의 도함수는 2x 2분의 루트 a를 넣으면 2 곱하기 그러니까 루트 2분의 a 너의 도함수는 마이너스 2x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분의 a 자, 요 값이 직교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계산해 보시면 너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나오거든. 그럼 너가 1, 너가 마1 나오죠. 그죠? 너가 2분의 1인 거니까 제곱하면 2분의 a가 4분의 1, a는 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풀 수 있다. 넘어간다. 자, 이제 넘어가 보시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어쩌고 나와 있는데 뭐 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별거 없고요. 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4-3번에 1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4-3번에 1, 2번 둘 다 해보세요. 1, 2번. 기본 문제 4-3번입니다. 좋겠다. 다음 주에 세뱃돈 받고. 특정 나이가 되고 나면 세뱃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이제 크거나 같아집니다. 선생님은 이제 나가는 게 더 커졌죠. 들어오는 것은 0에 수렴합니다. 들어올 때도 있어요. 우리 엄마가 세뱃돈 줄 때도 있어. 나도 엄마 있으니까. 근데 그죠. 사실 받기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세뱃돈을 내가 용돈을 드리게 되는 시점이 오면 두 가지 마음이 들지. 아, 나도 많이 나이가 들었구나. 플러스 아, 우리 부모님도 나이가 많이 드셨구나. 여러분도 그 시점이 옵니다. 부모님한테 세뱃돈 받을 수 있을 때 많이 받으세요.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부모 입장에서도 줄 수 있는 것도 나름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사실 어른들은 나이가 들수록 생각보다 별로 뭔가 갖고 싶거나 하고 싶거나 하는 게 많이 줄어들고 어릴 때는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죠.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능력이 되니까 주는 거잖아. 그래서 딱 저희 나이 때 노래를 얼마 좀 주실 것 같아요. 너네 또래. 얼마? 나의 자산에 따라 좀 다르겠죠. 혹은 아 그래? 네가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을 기준으로? 내가 너만한 자식이 있다.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님 나이대가 선생님하고 비슷할 겁니다. 뭐 부모님이 너네 부모님 조금 더 많거나 보통은 비슷해요. 너네 어머니 몇 년생이죠? 몰라 미친놈. 엄마 그 세뱃돈 주지 마세요. 미친놈이네. 생일은 아는데 생일 엄마가 너보다 나이 많은 것만 알지. 몇 살인지 모르지. 에휴. 아무튼 자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보통 80년 전후 뭐 이 정도이실 텐데 많이 약간 오차 범위도 있지만 글쎄 요새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죠? 환율도 미쳤고 트럼프 당선되면서 네. 그래도 한 직계면 한 20 정도 주지 않을까? 20 정도. 요새 이제 그 결혼식 축의금도 많이 올랐죠. 옛날에 선생님 때는 선생님 20년 한 초중반, 한 중반 그때는 그냥 잘 모르는 사이면 3만 원. 그리고 그냥 조금 친분이 있으면 5만 원. 10만 원은 잘 안 했어. 근데 요새는 그게 다 올랐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이면 5만 원. 조금 그래도 친하면 10만 원. 많이 친하면 10만 원 이상 뭐 20만 원도 주고. 그래서 역시 어떤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너는 얼마를 예상하는데? 부모님이 주신다. 10만 원? 그래? 엄마한테 10만 원만 주라 그래 진짜. Y는 너에 대해서 1,3에서의 접방을 구하고 1,3을 지나고 그 접선에 동그라미, 수직인 직선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야, 요 수직인 직선은 뭐라고 부르냐면 밑줄 쳐놓고 법선 써주세요. 법선. 용어 자체는 정식 용어인 거는 맞지만 지금 현 교육과정에서는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 점에 접하면서 수직인 직선을 법선이라고 불러요. 원래 그런 거야. 막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자, 그래서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요렇게 되겠지. y는 f'1이 들어가야 되고 x 빼기 1이고 플러스 3이고 자 이렇게 된다고. 1,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에서의 기울기를 따라가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다 똑같은데 이 부분이 달라. 수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기울기만 달라요. 그럼 이제 f'x 구해서 대입만 하면 되죠. f'x는 어떻게 되냐면 3x제곱 더하기 2x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1 들어가면 2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얘는 2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두 개의 접선 구할 수 있다. 넘어갑니다. 자, 4-4번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3차 함수 중에서 괄호 1번 기울기가 양수이고 밑줄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5도.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5도. 이게 기울기가 양수인 게 아니면 예각이 45도가 되는 거는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놓고 얘도 45도가 될 수 있지만 얘도 45도죠. 그지? 예각 자체는 이쪽이 45도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기울기가 양수의 쪽이라는 건 이쪽을 말하는 거지. 너가 45도라는 거는 1대1대 루트 2이기 때문에 기울기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즉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1인 거를 구해봐라 라는 건데 함수 자체는 x3승 마이너스 11x 플러스 3. 자, 이렇게 생긴 함수이고 그럼 기울기가 1이라는 거는 너는 어떤 f't가 1이라는 건데 그래서 t 값을 구할 건데 f' 구해서 t를 대입하면 3 t제곱 마이너스 11 나오고 넘겨서 12 3약분 4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절대 귀찮아서 안 쓴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여러분 암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뿔마이가 나왔으니까 접점도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림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서 두 개가 나와요. 하나, 둘, 약간 이런 식으로. 굳이 보여드린다면 거기도 그림 대충 나와 있죠. 그래서 t값 두 개 나왔으니까 우리는 접선 두 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좌표가 누구누구가 가능하냐면 2, 자, 2 들어가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1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복잡해. 얼마 이거? 마팔, 22, 17 나오나요? 이상한데? 맞아?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그럼 요 두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인 거죠. 그럼 얘는 y는 x 2 들어가서 마 11이니까 빼기 13 이런 식으로 얘는 역시 y는 x 기울기까지는 써주고 마2 들어가서 17이니까 더하기 19 뒷부분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끝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접선 두 개 구해봤다. 넘어간다. 여러분이 뭘 해보냐면 4-1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4-11번 어때요? 지난 시간에 미분계수 막 식변형하고 막 분자분모 빼고 막 나누고 맞추고 극한 계산하고 하는 거에 비해서 얘는 그냥 미분만 할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다항함수 좀 정리할 줄 알면 할 수 있는 그런 단원입니다. 사실은 요 중반부를 잘 하셔야 돼요. 기울기가 9짜리를 구하려면 미분해서 9가 되는 먼저 x점을 찾고 그럼 일단은 x값이 뭐가 나올 거라고 그럼 그 두 점의 x좌표를 구하면 다시 원래 곡선에 대입하면 좌표가 나오죠. 점 사이의 좌표 거리를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자 해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y는 4-11번 y는 x3승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인데 기울기가 이제 9짜리 너를 미분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f' t는 3 t제곱 빼기 3는 9. 자 넘어가서 3 나누고 t는 뿔마 2 나오죠? 똑같네, 그지? 12고 3 나누고 4고 루트 취하면 2니까 자 그래서 요게 나왔다는 거는 좌표가 두 개가 나옵니다. 너가 2, 역시 다시 대입해보면 얼마 나오니? 3 나오나? 마이너스 2, 너가 그러면
얼마? 마8 플러스 6 마일 나오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마8 플러스 6 플러스 1.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는 거죠. 4갈 동안에 4 가니까 4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넘어간다. 어렵지 않다. 자, 넘어가 보시면 기본 문제 4-5번 별표. 4-5번과 유제 4-12, 13, 14 다 중요합니다. 이쪽이 사실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형태이고요. 옆에 넘어가면 어떤 약간의 활용이 나오는데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할 수 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선생님 4-5번 해줄게요. 자, 3,1에서 다음과 같은 접선에 다음과 같은 곡선에 그은 접선은 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기울기 m이 0부터 1 사이가 되도록 하는 접선을 구해볼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4-5번. 자, 일단은 곡선 자체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 점은 3,1 그리고 기울기가 0부터 1 사이. 일단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3,1을 대입을 해보시면 곡선 밖의 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 들어가면 어쨌거나 1이 안 나오죠. 원래는 곡선 밖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꼭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곡선 밖의 점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을 모르기 때문에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가정해서 식 쓰고 거기다 3,1 대입해서 t 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해볼게. 3 t제곱 마이너스 4t. 얘가 뭐냐면 x는 t에서의 어떤 접선의 기울기인 거죠. x 빼기 t 더하기 t 3승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까지. 요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때 요게 뭘 의미한다고 그랬냐면 각각 x, y 좌표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즉 x 자리에는 3을 넣고 y 자리에다가는 1을 넣고 계산을 해봅니다. 전개해서 식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다 쓰지 않고요. 이런 거 다항식 정리하는 것도 좀 잘 봐봐. 어차피 우변 지금 3차식인 거 맞지, 그지? 3차식이면 최고차항의 개수인 3차항의 개수부터 볼 거야. 3차가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져? 요렇게 곱해지면 만들어지지. 얼마야? 마이너스 3인 거 알지, 그지? 마이너스 3이랑 1 더하는 거 암산하는 거 어렵지 않지. 마이너스 2t의 3승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2차식의 개수는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너랑 곱해지는 거 얼마? 9가 되겠죠. 너랑 곱해지는 거 4가 되겠지. 9 더하기 4는 13 빼기 2는 11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다 쓰는 거 아니야. 부분 암산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는 이렇게 곱해지죠. 요거 말고는 없지. 마이너스 12t. 얘는 없습니다. 얘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항. 저긴 없죠? 여기밖에 없죠? 1, 는 0.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다 했어. 요거 이제 인수분해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t가 0인 거 가능하고요. t를 그럼 약분하고 나면 이렇게 될 텐데 요거를 이제 인수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t는 0이 하나 있고 이걸 인수분해 하기에 앞서서 자, 0일 때가 과연 요거 접선의 기울기가 0일 사이가 되는 걸 만족할까 안 할까? 접선의 기울기는 이 접점의 x좌표를 어디다 넣는다고 그랬어? 우리의 뭐라고 부른다고 얘를? 용어에 익숙해지세요. 얘는 도함수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도함수에다가 얘를 대입한다고. 그럼 기울기가 나와. 이런 구조야. 근데 0 대입하면 0 나오잖아. 이 법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너는 아니야. 너가 접하는 건 맞지만 접선은 그것에 대해서 접하는 건 맞긴 한데 얘를 찾고 있는 건 아니라고. 이거 인수분해 한 것 중에 하나가 있겠지, 그지? 인수분해 해봐야지. 에휴, 얼마 나오니 이거? 3, 4, 2, 1. 왠지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마이너스 붙일까 이렇게? 기왕이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면 되니? 딱 맞죠? 그러니까 t는 2분의 3이거나 4야. 근데 누가 봐도 4일 때는 정수인데 정수면 이 범위가 아니에요. 당연히 정수 아닌 유리수겠죠. 2분의 3 갖다 넣으면 기울기 나오고 기울기 나오면 다 끝났다. 이렇게.
이해 가나요?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뭘 해보냐면 요 유제 4-12번에 괄호 2번을 해보겠습니다. 유제 4-12번에 괄호 1번 할게요. 괄호 1번. 괄호 1번 하세요. 4-12번에 괄호 1번. 항암 치료를 하는 환자들의 생존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 아나요? 응?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분들의 생존율에 가장 영향을 높게 미치는 거는 뭐 새로운 약, 새로운 뭐 어떤 수술 기법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죠? 혹시 아는 사람? 뭘까? 이거는 통계적으로 이제 사실로 드러난 부분인데 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환자들은 금방 이제 떠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되게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할까? 여러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미적분이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고 뭐 힘든 시기들이 있겠지. 뭐 예를 들면 미분 계속 어려울 수 있어. 근데 하다 보면 오늘 거는 그래도 그런 대로 어느 정도 부분 따라갈 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존나 어렵다 이러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랑 그래도 할만하다 이 정도면 그래도 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이 저번 주에 얘기하지 않았나? 내가 2주 정도 지났을 때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을걸? 나는 특강이 벌써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모든 학원 선생님들은 방학 때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특강을 아침부터 보통 저녁 때까지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겨울방학은 2달이잖아. 엄밀히 따지면. 근데 나는 3달 하고 나면 화수목 설 연휴가 있고 설 연휴 지나고 나면 애들이 학교를 가면서 아침 수업이 없는 시기가 있거든. 그때까지만 하고 나면 거의 괜찮을 거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그 희망을 품고 2주 지났으니 3분의 2나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야씨 2달 중에 2주밖에 안 지났다 개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진짜 마음에 어떤 달라요. 진짜 생각하기 나름이야 진짜로. 그거는 너네도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어렵더라도. 자 해볼게. 어떻게 돼 있냐면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니?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진짜로 더 생존율이 높다는 건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죠. 그 어떤 사람의 태도가 육체에 미치는 영향이 실질적으로 있다는 거고 그건 이제 과학적으로도 정확하게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제 통계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0,0 자 원점에서 그은 건데 일단은 0,0이 요 위에 점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뭘로 들어간다? t에 대한 식으로 들어간다. x는 t. 거의 어려운 것들은 다 x는 t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x는 t로 식을 써볼게. y는 너 미분에서 t 갖다 넣으면 t의 3승이죠. x 빼기 t 더하기 4분의 1에 t의 4승 더하기 3.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0,0을 x, y 자리에 넣어줄게요. 이렇게 00 대입해 줍니다. 그리고 나면 식을 다시 정리를 할게. 너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t 4승이 나오고 얘랑 합쳐지면 4분의 3 t의 4승이 나오죠. 그래서 넘어가 보면 4분의 3 t의 4승은 3이라서 t제곱은 2가 나오고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찾고 나면 너를 다시 원래 있던 우리 요식 있잖아. 요식 자리에다가 t 대신에 얘네가 이제 들어가는 거야.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요걸 알면 기울기를 알 수 있죠. 기울기를 알면 어차피 한 점은 0,0을 지나기도 하기 때문에 한 점을 0,0으로 대입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걸로. 얘를 다시 대입하는 건 불편하잖아. 그지? 다시 대입해도 똑같이 나오기는 해. 근데 요걸 대입하는 게 좀 더 이로워. 그러면 얼마나 기울기가? 하나는 2루트, 하나는 마이너스 2루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2루트 2x,
하나는 마이너스 2루트 2x. 보시면 여기 접선이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넘어갑니다. 4-13, 14 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번은 4-6번이랑 4-7번 중에서 하나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걸 할까? 4-6번을 합시다. 4-6번이 자주 나와요. 4-6번은 뭐에 대한 상황 설명을 좀 해줄 거냐면, 이거는 우리 이차함수에서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인데, 봐봐. 자, 임의의 이차함수가 있어. 얘는 모든 이차함수에 대해서 통용이 돼요. 꼭지점에서 보조선을 그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위에 아무 점이나 잡아. 수의 발을 내려. 그리고 이 점에서 접선을 그어. 그러면 무조건 너가 2등분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 신기하죠? 이게 왜 그럴까? 잘 보세요. 우리는 임의의 이차함수는 여기가 원점이 되게끔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의의 이차함수를 꼭지점이 원점이 되게끔 평행이동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A의 x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때 요 점의 x좌표를 t라고 부른다면 너의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A의 t의 제곱이 나와요. 이거는 어렵지 않죠. t를 그냥 대입한 거야. 그 다음에 너를 미분하면 2ax인데 거기다 t를 넣으니까 너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2at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요 가로 길이를 편의상 l이라고 부른다면 너분의 너가 너의 기울기랑 같아야 돼. 즉 l분의 at의 제곱이 m과 같아야 됩니다. at 약분해 보시면 l 값은 정확히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t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증명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선분의 길이가 항상 절반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어떤 식으로 잘 내냐면 여기서 올라가서 접선, 다시 올라가서 접선, 다시 올라가서 접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요 접점의 x, 그러니까 접선에 따른 x절편이 계속해서 x절편은 절반이 돼가고 있지. 너네가 대수를 아직 다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등비 수열의 형태가 된다는 거야. 계속 2분의 1씩 곱해가는 어떤 수열의 형태가 됩니다. 대수까지 다 배우면 뭔 소리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그냥 요 정도만, 요거 문제는 안 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합동이 합동.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호이, 너랑 너가 얘도 당연히 같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애초에 요게 같으니까.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같고 여기 같고. 요 그림 바로 거기 그림에 보시면 빗금친 부분 있죠? 우리 73페이지 오른쪽 부분에 이차함수 있고 접선 그었고 얘네끼리 넓이가 뭐 같고 뭐 합동인 삼각형이 나온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평균값 정리 한두 문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평균값 정리 증명하는 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어디 갔어? 4-8번으로 갑시다. 4-8번 다음을 증명해라. 자, 증명한다는 건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평균값 정리를 쓰라는 거야. 너네가 뭐시기 정리가 있어. 뭐시기 정리. 사이값 정리 있고 평균값 정리 있고 롤의 정리 있고 최대 최소의 정리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 증명에 활용하는 거는 사이값 정리, 평균값 정리, 최대 최소 정리 이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4-8번 시끄러 딸깍거리지 마세요. 너의 자,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밑줄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 애초에 전제가 있어야 돼. 너네가 모든 어쩌고 저쩌고 정리는 그 조건이 있어요. 조건을 만족하면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제 A면 B이다인 거야. 근데 A면을 만족을 해야 된다고. 그거의 전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리는 구간에서 미분 가능인데 얘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임의의 구간에서 연속도 되고 미분도 되고 다 되겠죠. 어쨌거나 너는 평균값 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 자, 그럼 함수값 f 마이너스 1 너가 마일이고 f 0 너가 1이고 f1는 0.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괄호 1번
FA가 2분의 1인 게 마일부터 1까지 2개 이상 존재를 한대. FA 프라임 A가 2분의 1인 A가 열린 구간에 둘 이상 존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2개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원래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즉 사이값 정리건 평균값 정리건 롤의 정리건 간에 너네가 정리를 한 번 적용을 하면 실근이 한 개씩 나온다고. 그걸 만족하는 C가 한 개씩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둘 이상이라는 거는 이 정리를 2번은 쓰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쓰겠어? 이렇게 쓰겠지. 너랑 너. 너랑 너. 예컨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되는데 해볼게. 여기서 일단 평균값 정리를 써보세요. 그러면 너가 마일부터 0인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일에서 0에서 마일 빼고 분의 함수값끼리 빼면 1 빼기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요거는 2가 나오지. 2가 나온단 말이야. 얘가 누구냐면 F' 어떤 C1이라고 할게요. 마일과 0 사이에 이 구간 어딘가에 나는 F'C가 2인 순간이 존재한대. 자, 그럼 여기도 한번 써볼게. 이번에는 1과 0이니까 1 빼기 0 분의 0 빼기 1 이렇게 나오거든. 마이너스 1 나오죠.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또 어떤 F'이 마이너스 1인 게 나오네. 야, 근데 F'A가 아닌가요? 아, FA네요. 계열 받네요. 아, 요거는 이제 사이값 정리 쓰는 겁니다. 사이값 정리 그냥. 얘는 잘 보면 그러네. 너부터 너까지 해보면 마일부터 1이잖아. 얘는 1부터 0이고 근데 2분의 1은 마일과 1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연속이면 마일과 0 사이에 가다 보면 2분의 1이 되는 점을 지나가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0과 1 사이에 또 2분의 1이 되는 점을 그러니까 1과 0 사이에 이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상황이냐면 아이 나 참. 근데 얘도 쓸 수 있거든. F' 요것도 하나는 찾을 수 있을 텐데 요걸 하는 건데 그러면 너가 마일 얘 1, 얘가 0 근데 얘는 2분의 1이죠. 그럼 이렇게 y는 2분의 1이 있는 거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속이 되면 이런 식으로 너에서 너로 넘어가니까 적어도 1개 너에서 너로 넘어가니까 적어도 2개 이런 식으로 둘 이상 FA가 2분의 1인 어떤 점이 있다는 거야. 그거를 편의상 A1 너를 A2라고 합시다. 그래서 FA1이 2분의 1인 거 또 어떤 FA2가 2분의 1인 거 이건 이제 사이값 정리를 쓴 거고 그 다음에는 F' B가 마이너스 1인 게 마일부터 1 사이에 1개 이상 존재한대. 그럼 너네는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인 걸 찾으면 돼. 어디서 찾았냐면 아까 요거 찾아놨죠. 요거 평균 변화율 마이너스 1이었죠. 0과 1 사이에서 평균 변화율 마이너스 1이었고 그에 따라서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C2가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고. 그래서 얘는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너가 이런 식으로 너가 1, 0,1 1,0 이 둘을 연결한 게 정확하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미분 가능한 어떤 뭐 이런 식의 곡선이 나온다면 너랑 약간 이동했을 때 평행한 접선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B값에서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괄호 1번은 선생님이 잘못 읽었는데 그냥 평균값 정리가 아니라 사이값 정리 하나 그 다음에 괄호 2번이 이제 이렇게 평균값 정리를 쓰는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우리 한 문제만 하고 마칠게요. 뒤에 연습 문제 중에서 롤의 정리를 하나를 해드릴까 아니면 롤의 정리 사실은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만 하자. 1번부터 8번까지 하나만 해줄게요. 뭐 해줄까요? 하나만 골라보세요. 제일 쉬워 보이는 거 고르겠죠? 괘씸해서 그럼 2개 해야지. 뭐 해볼까? 이게 좀 혼자 풀었을 때 좀 어려울 것 같다. 자, 하나만 봅시다. 연습 문제 뭐 할 거냐면 4-5
4-7번 보겠습니다. 4-7번. 이런 거 조금 생소하죠? 자, 뭐라고 돼 있냐? 곡선 y는 x4승과 밑줄 1,1에서 접하고 밑줄 중심이 y축 위 동그라미 1의 반지름을 구해라. 자, 일단 곡선 y는 x4승이라는 그래프는 x제곱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마 대수를 배우고 계신다면 우리 요 지수로고 특히 지수 거듭 제곱 근 x의 짝수승은 이렇게 생겼고 x의 홀수승은 이렇게 생겼고 약간 이런 거 그래프 그려서 한 거 있을 거예요. x4승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겼습니다. x제곱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조금 다른 거는 여기가 좀 뚱뚱해요. 이 부분이 x제곱은 약간 이런 느낌, x4승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차이가 보이나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착 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궁금하면 집에서 그래프 프로그램 돌려보세요. 아무튼 요따구로 생겼습니다. 자, 근데 어디서 접하고 있냐면 1,1에서 접한대. 자, 요런 데가 1,1이 있겠지. 그리고 원이 접하면서 너랑도 접하고 요 y축하고도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슝,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중심이 y축이니 너무 속상하죠? 다시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크게 그려야 되잖아. 엄청 크게 그려야 되잖아. 오케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네. 수업 여기까지 할까? 계열 받네. 자, 이쪽이죠. 요렇게. 사실은 대칭이라서 이쪽도 접하겠죠? 요렇게. 미안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 봐. 1,1이고, 어쨌거나 두 그래프가 서로 접한다는 거는 그 점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다. 이게 맞기는 해. 근데 너네 원을 미분할 줄 알아? 몰라? 지금 현재. 원을 미분할 줄 모르죠? 무조건 배우면 미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니까. 그렇다면 요 두 개가 접한다는 게 선생님이 아까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그래프끼리 접한다는 건 그 점에서 뭘 갖게 되냐면 공통인 접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접선을 그려봅시다. 슝. 자, 우리는 이 접선이 누구냐면 기울기가 이 x4승에 1에서의 미분 계수인 얼마? 4가 나오죠. 그죠? 미분에서 1 갖다 넣었어. 그 다음에 원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 접점과 너의 중심 간에는 어떤 특징이 있겠어? 당연히 연결하면 직각이겠지. 요걸 쓴다고. 요걸 써요. 그럼 너랑 수직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가시면 되는데 요 수직 관계를 이용하기 제일 좋은 방식은 뭐냐면 너의 기울기가 4기 때문에 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리고 나는 현재 너의 x좌표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렇다는 거는 이렇게 수뇌발을 내려보면 요 삼각형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생겼죠. 여기 반지름 R. 자, 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거는 4대 1대 루트 17이 되겠지, 그지? 즉, 여기가 1이고, 너는 4분의 1이고, 마지막으로 너는 4분의 루트 17이 됩니다. 이렇게 끝났죠.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오답이랑 테스트 답지랑 다 드릴 거고